피디님, 저 오늘 아픕니다. 제가 오늘 촬영 못할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아프신가요? 카페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카페 하시다가 폐업하신 분이 최근에 3분이나 계셔서 제가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1년 동안 진짜 손님이 아예 없던 카페가 있었는데 매출이 거의 1,500배 정도 오르신, 정말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수 있겠다,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장님의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숨은 팁들이 있거든요. 하루 2만 원 팔던 카페가 1,500배 넘게 매출을 내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복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기 복귀도 많이 하시고 실패도 여러 번 겪어보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 뒤로는 카페로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계시죠. 이분이 이제 장건에서 강의를 하셨었는데 서원에 계신 카페디아즈 이수경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매출을 1,500배 끌어올린 사장님의 비법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카페 하시는 분들이 메뉴 개발 진짜 많이들 안 하세요. 기존에 있던 거를 거의 다 그냥 카피만 합니다. 근데 카페디아즈에 가보면 사각 케이크라고 있거든요. 엄청 예쁘고 사실 맛도 뛰어납니다. 메뉴에 대한 어떤 다각화를 한 게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모든 매출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접으시고 택배가 가능한 디저트를 개발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다 택배로 가능한 디저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택배로 가능하다는 거는 전국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카페 사장님들은 거의 생각치를 못합니다. 홀케이크 같은 거는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냥 냉동 상태로 배송이 되는 홀케이크 같은 건 있는데 일반 매장에서는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수경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택배로 발송할 수 있는 택배 배송 시스템을 개발하고 메뉴도 거기에 맞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메뉴들 다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조를 짜신 겁니다. 코로나 때 카페 영업이 좀 많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때 또 나온 메뉴들이에요. 그래서 테이크아웃도 많지만 택배로도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파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뭐 생각은 해볼 수는 있어요. 구조를 짠다는 걸 공부만 조금 하시면 가능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느냐가 문제겠죠. 수요 예측도 못하고 오프라인 장사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온라인 쇼핑은. 그래서 이수경 대표님은 뭘 하셨냐면 라이브 커머스를 하셨습니다.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무료 교육도 해주고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 꾸준히 찾아 들으신 거죠, 이수경 대표님이. 이게 뭐 잘 되리라는 보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건 아니고 그냥 해보신 거죠. 그냥 해보셨는데 처음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500만 원 나왔습니다. 500만 원.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디저트 그 박스로 해봐야 그게 한 몇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500만 원이 나왔다는 건 그동안 이수경 대표님이 어쨌든 인스타그램이나 여기저기서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모집을 해놨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판매도 되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그게 좀 크게 시너지가 난 거였어요. 실제로 웃긴 거는 이수경 대표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걸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 하실 때 엄청 잘하시거든요. 저 이거 8시간 내리고 있어요. 찬물에. 네. 진짜 네. 바쁘면 저보다 더 좋아해요. 이건 어. 진짜 찐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성적이고 말도 잘 못하시고 부끄러움 많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도 잘 못하시는 성격이었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테이크아웃용으로 좋은 박스 포장도 개발을 하셨는데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케이크를 이렇게 4가지 종류별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딸기 케이크 사면 그냥 딸기 케이크만 있는데 이거는 딸기 케이크, 초코 케이크, 치즈 케이크 여러 가지 케이크를 이렇게 섞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겠죠, 손님들이. 왜냐하면 요즘에 생일이라고 케이크 선물 받잖아요. 케이크 하나 다 드시나요? 잘 안 먹어요. 저도 그래서 버린 케이크 꽤 됩니다. 근데 이 사각 케이크는 종류별로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확실히 파악한 거죠. 이게 이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테이크아웃용으로도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된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매장에서만 먹는 커피, 디저트 이런 것만 생각하신 게 아니고 온라인, 택배, 테이크아웃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와 조합을 짜가지고 메뉴 구성을 다양하게 하신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유가 된 거죠. 두 번째 비결은 제 혼자 스스로 판단했을 때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행한다고 해서 그 메뉴를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카페디아즈가 보면은 디저트가 유행하는 디저트들이 간혹 하나씩 나오거든요. 쭉 보면은 이거 막 유행하고 이것도 유행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카페디아즈는 그 유행하는 메뉴들을 거의 안 만들어요. 그냥 카페디아즈만의 디저트는 만드는데 그 유행하는 메뉴를 따라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유행하는 메뉴 만들면 수요도 있을 텐데 왜 안 만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거는 호기심에 한번 주문하는 거지 계속적인 주문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거기에 투자할 돈으로 디아즈만의 메뉴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엄청 많이 팔리는 메뉴가 있어. 나도 그걸 따라 해가지고 메뉴를 만들었어. 과연 그게 많이 팔릴까? 그리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처럼 막 인테리어 같은 것들, 또 뭐 글로우 서울에서 만든 뭐 살라딩 템플 같은 그런 카페들, 사실 이런 것들은 기업형 카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가 있기 때문에 안에 메뉴를 비싸게 받아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사실 그걸 따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그냥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시즌 메뉴나 이벤트 메뉴는 꾸준히 내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탁 내보고 반응을 보고 아예 그냥 메인 메뉴로 사용을 하시거나 계속 그걸 해보시는 거예요. 시즌별로 여름 시즌에 나오는 거, 겨울 시즌에 나오는 거, 아니면 이벤트 메뉴, 어버이날 선물 세트, 어린이날 선물 세트, 스승의 날 선물 세트, 가을 피크닉 디저트 도시락 뭐 이런 형태로 시즌이나 이벤트 메뉴를 계속 만드셔가지고 반응이 좋은 거는 메뉴에 등재시키고 계속 스테디셀러로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메뉴를 만들 때 그냥 감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걸 많이 찾아보십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시는데 일본의 어떤 사례들을 보거나,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식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디저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가면 정말 특이한 디저트들 진짜 많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제가 정말 특이하게 봤었던 매장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때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매장에 가면 디저트를 이렇게 큰 투명한 유리 안에 들어있는 디저트를 턱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고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보면 안 고를 수가 없어. 휘황찬란하게 이쁜 디저트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그냥 쇼케이스에 그런 디저트들이 있을 때랑 그거를 이렇게 직원이 가지고 와서 직접 보시고 원하시는 거는 골라주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안 고를 수가 없거든요. 엄청나게 예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일본의 디저트 문화에서 이미지나 이런 것들 많이 차용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일본만 하냐? 아니겠죠. 뭐 프랑스 거도 보실 거고 미국 거도 보실 거고 다양하게 핀터레스트는 많이 나오니까 그런 디저트를 많이 보시고 구성이나 플레이팅이나 그다음에 색감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차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훔치기 기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훔치기 기술을 잘 사용을 하신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가 상권입니다. 상권. 상권에 의지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상권이 의지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할 정도로 저는 대단하다고 느껴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키포인트예요. 지금 보신 이 카페가 이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세탁소나 그냥 이런 거 차리면 너무 어울리는 장소거든요. 여기다가 카페를 차리셨던 거고, 이 카페를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여기다가 카페를 왜 차렸을까? 장사도 안 될 게 뻔한데, 약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게 한 10평 정도 됐는데 120만 원까지 팔았었어요. 이게 아마 케이크를 개발하시고 나서 이렇게 팔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카페가 물론 좋은 상권이랑 입지에 있으면 당연히 잘 되겠지만 안에서 판매하는 디저트 하나만으로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걸 입증을 한 사례죠. 그리고 재밌는 건 지금 이 카페 디아즈는 4층에 있습니다. 4층. 이 카페 처음에 임차할 때 모습이 이런 사진이었어요. 식당 하시다가 망해서 나간 자리, 아무도 임차를 하지 않는 빈 건물에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하신 건데, 이거 인테리어비가 아마 처음에 견적 내셨을 때 10억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2억인가 3억으로 끝냈다고 저는 들었어요. 하나는 이수경 대표님의 손길이 안 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인테리어에 엄청 힘을 주기보다는 편안한 느낌의 그런 인테리어, 그리고 상권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도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뉴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가 판단하시고 들어갔는데, 실제로 4층에 있지만 손님이 항상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손님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얼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많이 채워줄 수 있느냐가 이수경 대표님이 카페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성공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 가지 다 모든 게 고객들의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건에서 강의해 주실 때도 사실 이 내용 말고도 마케팅을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 마케팅은 또 식당 마케팅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수경 대표님이, 저는 몰랐는데 마케팅 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툴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수경 대표님이 장건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 장건 강의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강사로 등록이 되면.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장건 강의를 보면서 느꼈던 게 왜 다른 분들은 이런 툴들을 사용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권프로님은 그 이유를 아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한 게 대표님이 이 툴을 잘 활용해서 그 툴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배우네요. 라고 하면서 이수경 대표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엄청 잘하시기 때문에 손님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 번씩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인드적인 측면도 그렇고 스킬적인 부분들, 마케팅 스킬이라든지 판매 스킬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카페 하루 매출이 2, 3만 원, 뭐 10만 원 미만, 그리고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200만 원 미만인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이수경 대표님도 1년 동안 손님 없었어요. 카페 하루 매출 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1,500배 이상 올리셔가지고 하루 일매출이 최고 막 3천만 원, 3,500만 원까지 나오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뤄내신 건 아니에요. 다 시행착오를 겪으시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이렇게 가능하신 거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